네가 죽였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목이 졸리며 과거를 회상하는 한 여인.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은 나야, 네가 아니고. 알아? 그럼 애원해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한밤중 마을 젊은 선비들은 정자에 앉아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 그러고 보니 자넨 귀신보다 더 두려운 게 있지. 머리가 내가 그중 말더듬는 버릇으로 겁쟁이라고 놀림을 당하던 최선비. 내가 무슨 이거 겁이 많다고. 다른 선비들의 계속되는 장난에 화가 난 그는 홧김에 한마디를 뱉는데, 죽은 효진이를 마주쳐도 그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아프다. 나는 먼저 가보겠네. 분위기를 망친 최선비는 황급히 화장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귀신을 보게 된 최선비. 다음 날 어린 시절의 사건으로 10년째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주인공 소연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동생 목까지 잘 살아야지. 그녀의 건강이 걱정됐던 어머니는 마을에서 용환의관을 부르는데,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딸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말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은 잃었지만 건강을 되찾은 소연. 이때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데, 애기씨, 괜찮으세요? 도랑에서 남정네가 죽었다고 했느냐? 예, 그렇구만요. 돌쇠의 말에 어디론가 뛰어가는 소연. 잠깐만, 남정네라고 말한 적 없는데? 한편 마을 도랑에서는 말더듬이 최선비가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꺼림칙한 표정을 짓는 소연. 그 시각 소연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소연과 그녀의 쌍둥이 동생 효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소연은 죽은 효진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얼마 전 도랑에서 빠져 죽은 남정네도 꿈에서 봤어요. 소연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크게 놀라며 그녀의 입단속을 시킵니다. 밤이 찾아오고 죽은 최선비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선비들. 같은 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깨어난 게군. 깨어나자마자 혼례부터 치르게 생겼구먼. 선친께서 정한 일인데 어쩌겠나. 헌데 오라버니께선 효진이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나요? 어릴 적부터 소연과 정략결혼을 맺은 현식. 하지만 그가 좋아하던 사람은 소연이 아닌 동생 효진이었죠. 사실 우리 잘못도 아니지 않은가? 그만하게! 그 일에 대해서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약속 잊었나? 한편 홀로 목욕을 즐기고 있던 소연. 이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데, 죽을 위기에 빠진 그 순간 어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한 선비는 중마고우였던 최선비가 죽자 술로 슬픔을 달래며 먹을 것이 쌓여있는 창고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흰 소복을 입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죠. 귀신을 피해 황급히 도망가 보지만 너무나 쉽게 잡히게 됩니다. 소연은 또다시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는 악몽을 꾸게 되고, 어딘가에 다녀온 것처럼 흙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옷을 발견하는데, 그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설치게 되죠. 다음 날 죽은 최선비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옛 친구 선영이 찾아오는데,
아니 우리더러 효진이를 물가로 내몰라고 하고선 왜 네가 뒤따라가서 같이 빠진 거냐고. 내가 진짜 내몰라고 했어? 성황당에 있을 테니 너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같잖아. 애기씨, 이대감댁 도련님 오셨대요. 혹시 도련님도 알고 계시니? 당연히 모르지. 네 동생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도련님이 효진이를? 선영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된 소연. 현식의 집안은 소연이 건강을 되찾자 정략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죠. 마님, 아기씨 오셨습니다. 그 시각 소연을 의심하기 시작한 선영은 소연의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소시적 장난에 그 얘기 그만하시지요. 사고였을 뿐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언성이 높아지는 현식.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도련님,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소? 큰일 났습니다요. 안진사댁 도련님이요. 곳간에서. 그 사이 두 번째 피해자 안선비의 시신이 발견되고 선영은 소연의 집에서 최선비가 지니고 있던 물건이 발견되자 더욱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제가 효진을 미워했나요? 소연은 과거 사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자신이 효진에게 뭔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과거에 대해 물어보지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녀를 안아줍니다. 네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효진이보다도요? 그럼 효진이보다도 더. 소연은 어머니를 위해 과거를 잊기로 결심하는데 이때 불길한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애기씨 이게 무슨 일이야? 애기씨. 무엇 때문에 보자고 했느냐? 소연이 만나고 오셨지요? 이번 일과 소연 낭자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닐 것도 없지요. 계속해서 현식의 마음을 흔드는 선영. 이제 소연이에게도 마음이 끌리시는 겁니까? 하긴 얼굴이 판에 박은 듯 똑같은데 누군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니면 그 알량한 출세 때문인가요? 부디 걷어주십시오. 이보게, 우리 소연이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 현식은 선영과의 이야기를 통해 효진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고 그로 인해 소연과의 정략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심합니다. 제 감정 따위가 중요했더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소연은 슬픈 감정에 휩싸여 어디론가 도망치고 계속해서 소연을 의심하던 선영은 그녀의 기괴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도망갔소? 도망친 소연을 쫓아간 현식은 그곳에서 죽은 효진의 팔찌를 줍게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미안하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는데도 욕심낸 제 탓이지요. 다만 도련님 기억 속에 부족한 소녀의 모습이 부끄럽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소연의 행동에서 효진과 비슷한 느낌이 든 현식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 시각 선영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던 소연을 따라 뒷산을 오르고 무당집에서 그녀를 발견하는데 이제 효진이한테 미안해하지 않으려고요. 옛날 생각도 하지 않고.
과거 사건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은 소연을 다독여주는 어머니. 이때 빗고 있던 머리카락에 무언가 걸리는데 엄마. 엄마.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소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소문이 나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눈살에 힘들어하던 소연은 호수를 보며 효진을 그리워하던 현식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효진이만 찾으시는군요.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슬픔보다 고통스럽진 않을 텐데. 낭자의 마음도 이해하오. 허나 아니요. 제 마음이 어떤지 그 누구도 제가 돼보지 않는 이상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내가 뭘 어쩌면 좋겠소. 한 번만이라도 눈앞에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실 순 없나요? 소연은 현식에게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유모와 어머니까지 자신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마을에 이상한 소문만 나고. 피곤하다 하지 않았느냐? 하긴 넌 원래 애미 말엔 안중에도 없었지. 그로 인해 점점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소연. 아기씨! 자네 마음 이해하네. 예전과 달라서 정원을 파괴한다 해도 잘 모르겠네. 소연 낭자가 좋은 건지 효진이를 닮아가는 지금의 소연 낭자가 좋은 건지. 현식은 과거 효진과 비슷한 소연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 사실을 안 김선비는 선영에게 들은 소연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선영이가 소연 낭자를 쫓아갔다가 죽을 뻔했다는군. 다른 사람들도 소연 낭자가 해한 것 같다며. 이건 정도가 좀 과하네. 자네도 이 일로 많이 괴로워했을 것은 짐작이 가나. 다 소시적 장난이었고. 이때 한 머슴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리는데 이제 나 혼자만 남은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여동생 선영마저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자 김선비는 두려움을 느끼고 소연을 찾아갑니다. 네가 죽었지. 아니에요. 제가 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현식이가 알게 될거 봐. 안 그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은 나야. 네가 아니고. 알아? 애원해봐. 이때 또 다른 소연이 뒤에서 등장하고 목을 조르고 있던 소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죠. 넌 도대체 누구야? 왜 이러세요? 너만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네가 그랬든 귀신이 그랬든. 위기의 순간 현식의 도움으로 소연은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팔찌가 없어요. 효진이가 마지막으로 준 건데 다시 가야겠어요. 제가 찾아올 터이니 곧장 집으로 가시오. 여기서부터는 안전할게요. 정신이 든 김선비는 땅에 떨어져 있던 팔찌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데 소연의 팔찌를 찾으러 간 현식은 그곳에서 김선비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집으로 향한 소연은 어머니를 통해 과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왜 저만 구하셨어요?
둘 다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어서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꾸나. 왜 절구하셨어요? 효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가 효진이란다. 사실 호수에서 구해진 아이는 언니 소연이가 아닌 동생 효진이었는데 과거 소연은 현식이 효진이를 좋아하는 것을 질투해 효진이 자신의 팔찌를 훔쳐갔다고 모함하며 동네 친구들을 이용해 괴롭히고 현식이 준 팔찌를 내놓으라며 싸우던 중 같이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둘 중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었고 평소에 소연을 편애했던 어머니는 팔찌를 찬 아이를 소연으로 착각해 효진을 구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죽은 소연은 원혼이 되어서도 효진에게 질투를 느껴 외모가 같은 쌍둥이인 모습을 이용해 사람들을 홀리며 마치 효진이 한 것처럼 꾸미고 다녔던 것. 소연의 원혼에 쫓기던 모녀 눈앞에 호수가 나타나자 효진은 빠지게 됩니다. 엄마, 이번엔 날 구할 거지? 두 딸을 모두 잡고 있던 어머니는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자 소연이가 있는 호수로 스스로 빠지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죠. 소연아, 애미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효진이 그냥 놔주렴. 2007년 개봉한 박신혜, 양금석 주연의 영화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